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디케어 사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좋은 사기, 나쁜 사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쁜 사기, 더 나쁜 사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어 사기가 그 더 나쁜 사기에 해당합니다. 자, 메디케어 사기와 우리가 알아야 할 점,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박현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 사기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네. 저 개인적으로도 늘 혼동되고 하는 게 있는데 좀 미리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메디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메디케어는 기본적으로 나이가 65살 이상 노인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이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65살 이상 노인들인데 저소득층에 해당해서 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둘 다 제공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메디라고 하고요. 그리고 메디켈 같은 경우에는 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로 네. 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그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인 메디케어의 사기와 관련된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네. 규모가 엄청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규모가 엄청난데 사실 그 규모를 알아보기 전에 이 메디케어 수혜자는 과연 몇 명 정도 되는지, 그리고 연방정부에서는 이 메디케어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지출하는지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CMS에 따르면요, 현재 이 전국적으로 메디케어 수혜를 받는 이 수혜자들은 5,800만여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연방정부는 이를 위해서 매년 6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2030년에는 이 메디케어 수혜자 수가 7,900만 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됐습니다. 그만큼 비용도 더 늘어나게 되고요. 또 사기 규모도 지금도 어마어마한데 앞으로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메디케어와 관련된 사기, 연방정부가 좀 단속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연방정부가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이 메디케어 사기와 관련해서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지난달에 전국적으로 이 메디케어 사기와 관련해서 단속을 벌였는데 이때 무려 400명 이상을 기소시켰습니다. 이들이 이 메디케어 사기와 관련해서 이 연방정부가 피해 입은 금액만 이 13억 달러 이상에 달했습니다. 수법은 다양했는데요. 뭐 불필요한 처방전에 대해서 의료 비용을 더 청구하기도 했고요. 의사들이? 네네. 네. 그리고 또 뭐 수혜자에게 제공되지 않은 약품에 대해서도 역시 이 비용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이제 약사들의 경우가 될 수가 있네요. 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기단뿐만이 아니라요. 뭐 의사나 약사 같은 그런 여러 직업군에서도 이 메디케어 수혜자들을 노리고서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기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뭐 의사나 약사 또는 의사가 아니더라도 병원을 운영하는 어떤 개인이나 기관이 그렇게 소위 말하는 메디케어 사기 이런 걸로 뭐 1년에 몇 백만 불씩 뭐 오버차지를 해서 연방정부에 그 클레임을 해서 네. 체포되는 거 우리도 가끔 뉴스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간접적인 영향을 피해 받는 것 말고 그 수혜자들을 상대로 한 직접 타겟을 한 그런 개인 신상 정보 도용이라든지 이런 사기도 많죠. 네, 신분 도용 피해가 엄청난데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메디케어 수혜자들을 타겟으로 한 이 신분 도용 사기 피해들을 입은 수치만 봐도 210만여 명에서 260만여 명으로 50만 명이나 크게 늘었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피해자가 급증하는 것은 사실 크게 뭐 놀랄 만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메디케어 카드가 있는데요. 그 카드가 암시장에서 크레딧 카드보다 무려 10배 이상 값어치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충격적이네요. 네. 그 카드가 이제 사기에 이용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메디케어 카드에는 이 소셜 시큐리티
시큐리티 넘버가 그대로 기재가 돼 있어서 이 신분 도용에 그대로 노출되는 편인데요. 뭐 갖고 오셨어요? 네네. 잠깐만요. 근데 이게 메디케어 카드예요?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자 65세 이상 되신 분들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나 저거 알아. 다 나도 있어 하고 주머니 꺼내실 준비하실 것이고 네. 65세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생소할 수도 있어요. 네. 뭐 물론 이제 부모님들 걸 많이 받겠지만 자 보여주세요. 네, 이게 바로 메디케어 카드인데요. 네, 네. 여기 수혜자 이름이 있고요. 그 밑에 메디케어 클레임 넘버라고 해서 적혀 있는데 이게 바로 소셜 시큐리티 넘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자기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거기다 적는 거예요? 적어서 나오는 거예요? 네네. 이 레터만 빼고 나머지가 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와 같기 때문에 사실 이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뭐 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그대로 노출이 되는 셈이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 카드를 누군가가 훔쳐가면 내 소셜 넘버를 훔쳐가는 거나 똑같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름 있고 뭐 생년월일까지 다 있네요. 네. 그렇다면 이 메디케어 카드에서 소셜 넘버 빼고 하면 안 되나요? 빼고 만들면 안 되나요? 네, 안 그래도 이 연방 정부가 예. 이 신분도용 사기가 워낙 커지자 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빼고서는 새 카드를 발급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요? 네. 네, 이미 2년 전에 연방 의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됐고 네. 지난 3월에 연방 정부가 이 새 카드를 발급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새 카드에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사라지고 그 대신에 메디케어 수혜자 번호라고 해서 MBI가 대신 이제 기재가 됩니다. MBI, 네. 메디케어 베네피셔리 I가 뭐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 네, 뭐 네, 그런 거-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새 카드는 내년 4월부터 발급이 시작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 새 카드를 뭐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 기존 카드와 새 카드를 2019년까지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이 트랜지션 피리어드를 거쳐서요. 2020년부터 새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2020년부터는 새 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군요. 네, 네, 소셜 맞습니다. 넘버가 없는. 네. 자, 그러면 소셜 넘버가 빠지고 새로운 게 나오면 그 새 카드가 발행된 이후에는 좀 사기 피해가 좀 줄어들겠네요.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신분 도용 사기는 좀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새 카드 발급 시기에 맞춰서 이번에는 이 사칭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지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네, 다른 게 아니라 사기단들은 전화를 걸어서 연방국세청 IRS다 또는 사회보장국이다, 메디케어 당국 직원이다라고 속이고 새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뭐 수혜자의 성명을 비롯해서 생년월일, 주소, 또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 안 가르쳐 준다면 네. 이 혜택이 중단될 수 있다. 이렇게 위협합니다. 거짓말인데 그렇게 위협을 하면 갑자기 좀 당황할 수 있거든요. 네, 특히 이런 사기가 좀 영어가 미숙한 한인을 비롯해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혜택이 중단된다고 했을 때 중단되면 안 되는데 하고서는 그 정보들을 고스란히 다 가르쳐 주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내 걸 얘기하게 되죠. 네네. 그래서 관련 영상을 한번 네. 준비했는데 함께 네. 보시죠. 어떤 케이스예요? 이거는 피해를 입은 케이스예요? 아니면 사기 전화를 받고서 네. 사기 전화인 걸 알고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오히려 사기꾼이 좀 당황하는 네. 반대의 경우예요? 네. 재밌게 잠깐만 좀 보시죠. 네. Hello. Yes. Hi, am I talking to Richard? Hello. Can I help you? Yes, hello. Can you hear me? Mm-hmm. All right. This is Ella with the National Health, and this is the free assistance service to all the Medicare patients, as you are on Medicare, Yeah. right? So, do you have any back pain or any arthritis in your back? Yes, yes. Okay. So, sir, regarding that, have you received the back brace before or not yet? Did you receive it before? Oh boy, I'm just thinking about things. Go ahead. Well, I don't know what. Hello, you called me. You know the weather here is like real bad. And I was thinking. Well, how's your weather, by the way? How's what? How's the weather? Huh? 네, 재밌게 잘 봤는데요. 네. 갑자기 이 생각이 나네요. 이제 뭐 우리 한인 분들도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전화 걸어가지고 당신이 새로운 메디케어 카드가 나온다는 거 알지? 그러면 또 저희 이 프로그램 보셨으니까 나 안다 그러면 그 카드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또 주실지 몰라요. 네. 각별히 이런 것도 안 되죠? 네, 안 주의해야 될게 됩니다. 많아요. 네. 사실 지금 당국에서는 이런 거를 스스로 알아서 확인하고 정보를 확인하고서 그다음에 새 카드를 발급하고 있고요. 이 연방국세청 IRS나 사회보장국 또 뭐 메디케어 당국에서는 개개인에게 절대 전화를 직접 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IRS 직원이다, 또 사회보장국 직원이다, 메디케어 당국에서 전화를 걸었다라고 하면서 뭐 관련 정보를 묻는다면 그것은 그냥 사기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전화를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좋은 게 끊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새 카드가 발급된다고 해서 이 혜택이 변경되거나 중단되는 일은 없으니까요. 이 또한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박경영 기자 얘기를 들으니까 조심해야 될 점도 다시 한번 알게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마음도 놓이고 그래요. 네. 고맙네요, 너무. 네. 많은 분들이 고마워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박경영 기자와 함께 이 메디케어 사기의 유형과 알아야 할 점 등을 살펴봤는데요. 일단 메디케어 혜택 변화와 관련해서 전화를 걸어서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건 절대 없다는 사실 아셨죠? 그런데 그런 사기 전화가 이 메디케어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당신이 연방국세청 IRS에 소송이 걸렸다라는 등 또는 FBI에 의해서 체포영장이 떨어졌다라는 등 겁을 주면서 신상 정보를 캐내는 전화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이걸 용역을 주는데 어디다가 어느 나라 사람한테 누구한테 용역을 줬는지 전화 건 사기꾼이 영어를 잘 못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까지도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Hello, you reach IRS. How may I help you? I just received a call that Hi. there is some sort of a lawsuit going on. Is that same number on which you received the phone call and voicemail? I'm sorry, is what? You got your voicemail and the phone call. Is that same number on which we are talking? Yes. Okay. My name is Officer Mike Jason. I'm sorry, Mike what? Mike Jason, not a Jackson. Jason. 네, 연방정부는요, 개인정보를 절대로 전화상으로 묻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박경규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